예, 안녕하십니까. 문덕수문학과 객원연구원 김정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벌써 2월이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 곧 설날입니다. 그죠? 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문학관도 지역 문화센터의 거점으로서 그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올해도 다름없이 인문학 강연의 설정에 계시는 최고의 지성인을 초청해서 인문학에 관한 담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이 문학에 대한 또 각자의 시심을 한 번 더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문학관 원 회장님이신 김윤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학 교수님의 부탁으로 억지로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만 별로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근데 우리 문덕수 문학관이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문학관이 돼가지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수입이고, 오늘 이제 이렇게 조평래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하만에 특히 문덕수 선생님에 관계되는 문인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천착하고 또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하만 복합문학관에 가가지고 거기 6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을 봤는데 문덕수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 쪽에 있는데, 문덕수 문학관이 따로 독립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 문덕수 문학관은 이제 마산에 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조현현 문학관을 독립해야 되는데 조현현 문학관이 독립할 기미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하만에 이렇게 허건수 저랑 경산대 한문학과의 그 지도 교수로서 가장 우뚝한 인물로 저한테 직접 지도는 안 했습니다만 우뚝한 인물로 존재하시는 양반이 허건수 선생님 거기 대사관 출신이고, 조현현 선생님, 문덕수 선생님 다 하만 출신들이 그냥 거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도 하만 복합문학관이라는 게 세워져가지고 참 큰 역할을 하리라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잘하면 우리 문덕수 문학관이 좀 죽을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문덕수 문학관은 이 마산에 있어가지고 이 100만 도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만 문학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기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덕수 문학관이 앞날은 무궁하니까 하만에 사시던 문덕수 선생님을 갑자기 마산에 딱 모셔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하만 복합문학관이라고 했으니까 조현현 선생님이라든가 문덕수 선생님, 허건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잘 기념하는 문학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은 하만 문인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덕수 문학관에서는 우리 문덕수 선생님의 고향에서 오신 분이 고향에서 이제 문덕수 선생님 어떻게 따르고 또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친절하신 말씀을 감사히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6년 2월 우리 문덕수 문학관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학관 명칭이 문덕수 문학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덕수 선생님은 하만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문덕수와 활동한 동시대의 하만 문인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의 특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하만에 새겨져 있는 문덕수 선생님의 자취와 동시대 문인들의 현황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만 문인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조평래 소설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평래입니다. 저희 고향 하만의 문인들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이상욱 교수님과 문덕수 문학관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편안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조금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공부하는 자리니까 또 중간중간 질문해도 괜찮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그때 건 이제 이거 저도 이 문학 활동을 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진주에 계신 우리 강희현 선생님 그 본류를 저도 국문학파에 속합니다. 40을 넘어서 이제 문학을 본격적으로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 쓴 거는 장편 소설 2편 썼고 공전 1편 썼고 단편 소설집을 한 권 냈고 작년 연말에 에세이집 네 걸음으로 또 저 산을 넘을 수 있다는 애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차례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객동기, 전후문단, 문민정부 이런 정도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서는 문성형님은 한국 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으면 작다가 공연하지만 정말 복이 많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복은 흔히들 짓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베풀고 섬기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만 출신으로 평생 한결같은 우정을 나눈 이석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존경하는 선배로는 조연인이 있었습니다. 아꼈던 후배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 선생님은 그 중에 애제자 혹은 수제자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상호 선생님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문덕수 선생이 93세 점수를 누린 것도 가슴에 이런 충만한 사랑을 베품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석 선생님은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산문인회의 회장도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초창기 이때 불과 나이 30대였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고 문덕수 선생님은 마산 상고 교사를 했습니다. 문덕수 선생님 제자로는 이 당시에 많이 알려진 분은 윤재근 한양대 학장도 하신 고향은 함양입니다. 함양인데 서울대 경문과를 넣어가지고 노장 쪽도 많이 책을 발표했고 저도 그분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다. 학의 다리가 길어도 자를 수 없나. 또 작년에는 유역 번역인가 해가지고 경남 영문학관 관장님 오가 계시는데 꼭 제가 가서 들으려 했는데 그날 행사 겹쳐가지고 못 갔습니다. 올해 그분도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석 선생님 분이 제자고 또 많이 알려진 분은 그 강태준 선생이라고 현대문학 편집장도 하고 주관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있었고 그분도 저는 우연히 만났는 게 2011년도 하만문인회에서 석재조연인 심포지엄을 할 때 1박을 하고 어디 산점 이양면 별천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제가 그때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인사를 소개했는데 보니까 강태준 선생님인데 그때 아마 현대문학 편집장을 교환을 하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보고 그래가지고 조금 수수하게 생각났다라고 감히 나를 모르나 이런 그게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강태준 선생님은 그 외에 저기 중앙대 문창학 교수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좀 많이 알려진 분은 그 이재하 선생이라고 요 경남이다 보니까 애창곡으로 모란동배를 많이 부르던데 모란동배 작사 작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 마산 상고에는 문덕수 선생하고 이석 선생 같이 그 당시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마산 상고 제자로서는 김윤식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도 하시고 또 마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강석 선생님 그분도 이문덕수 선생님 제자입니다. 제자고 하만에 지난달에 작고한 조백무 선생도 그 제자고 이리저리 많이 얽힙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마산에 살아계시는 그 재원 선생님이라고 원래 본명은 재원도 선생인데
뭐 저희 나이 또래 되면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그 서울에 대연가 호텔 올랐을 때 그때 MBC 고도국장인가 뭐 하고 그 마산에 내려가지고 마산 MBC 상무를 했던 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 경남 문인협회나 마산 문인협회에서 좀 챙겨주면 고맙겠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함안에 문학관 개관하고 그다음 개관하는 날은 너무 사선이 많아서 불러봤자 인사도 못할 것 같아서 개관식 끝나고 별도로 모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박물관도 같이 하고 문학관도 돌아보고 이랬습니다. 좀 이런 기회를 해서 좀 이런 분들 한번 좀 챙겨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또 저희 함안 문인협에서도 좀 챙겨주는 기회가 좀 챙기겠습니다. 또 그분하고 같이 또 공부하는 수필 쓰시는 분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함안에 그 구자훈 선생님이라고 이때 이제 마사상고 국어 선생할 때 자기 배운 제자입니다. 지금 함안에서 뭐 활동을 아직까지 90이 넘는데 90원 1생가 그런 데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 당시에 이제 함안 출신 이석 선생이 마산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고 문덕순 선생은 마산상고 국어 선생을 함으로 해서 이 마산에 그 제자들이 많이 포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서울의 그 현대문학을 통해서 많이 등단을 하거든요. 이석 선생님도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고 문덕순 선생님도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고 또 재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산상고 문덕순 선생님이 제자이지만은 또 동국대와 조현현 선생님이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거리가 끈끈한 게 이중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문학의 장르 중에서 제가 관심 분야가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소설가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소설의 3요소에는 주제, 문체, 구성이 있고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흐름은 구성의 3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 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2월 7일 날 이상옥 교수님이 함안문학관에 스티커실 정체성과 확장성에 대한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 사실은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분야라 느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소설에서는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잘 반죽하여 이야기의 흐름, 의식의 흐름, 이미지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물러흐르듯 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카시는 보니까 순간 포착, 찰나의 포착이 생명이라는 말을 듣고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순간 포착은 전기에 가깝기 때문에 순간 묘사라는 다른 장르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에 많은 시인들이 등장하지만 아무래도 인물, 시대, 사건 중심이라는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장르에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겠습니다. 이 가장 우리 지식인들의 가장 불행한 시대는 요 앞세대, 저는 이제 1920년부터 45년부터 오늘 시작됩니다. 그 앞세대가 1910년부터 3.1운동, 1919년까지가 뭐 이 시대도 불행하지만 굉장히 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이독립의회에 보면은 약 7,5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함안도 치열해가지고 21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상이 돼가지고 갱명이 다친 게 아니고 거의 생명을 건질 정도 중상 입은 사람이 전국에 한 1,600여 명이 됐고 함안에는 18명이었습니다. 피금자가 한 전국 7,500여 명이었는데 함안에는 92명이 행량 누계를 합치고 보니까 136년으로 이 영남 일대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감옥을 살았습니다. 이런 김이독립 의거 때문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이 무단 통제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거든요. 이 무단에서 문화 이 깨게 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일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일제 무단 통제했던 현역 일본 육군 대장이 와서 이게 통치를 했습니다. 뭐 건배하고 굉장히 갑자기 몽둥이와 총으로 다스렸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화 통치 이 문화를 붙이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도 생기고 조선일보도 생기고 몇 년 있다 경성제국대학도 생기고 뭐 너희가 무슨 대학이냐 그런 생각했는데 대학도 인강 안 하고 이래 됩니다.
올해가 2026년인데 하마는 우리가 이 문학에 잡을 수 있는 연대가 1926년 올해 꼭 100년째입니다. 그때 재경 유학생들이 고향 문화 잡지를 만듭니다. 하만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 산길 쪽에서 무릉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 기사가 남아 있는 게 1927년 6월 10일 동아일보에 이 기사가 나옵니다. 다만 좀 일찍이 또 이 문단 활동가 나오는데 1928년 양우정이 중해일보의 시고 가서 이게 1928년 7월 1일자에 나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양우정 선생은 약 20여 편의 시를 이 중해일보에 발표하게 됩니다. 중해일보가 좀 낯선데 이게 1926년도 생겨가지고 31년경에 아마 폐간이 됩니다. 초창기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이 신문사가 생겼습니다. 그 편집장은 누가 했냐면 이상해 씨가 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편집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 자금은 백일웅수 씨가 되고 그 조금 하다가 또 이 자금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경남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백산상의 안기재 선생이 많은 돈을 내고 또 지수에 가면 그 허시들 집안이 있습니다. 허만정 선생이다. LG 공동 창업주입니다.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이 집에서도 자금을 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을 했던 신문인데 한 몇 년 하다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양우정 선생이 아마 1920년 6월에 하만에서 이 시를 쓰고 발표는 28년도에 됐습니다. 뭐 한글 읽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할머니 해 다진데 어딜 가나 그제까지 방일망정 하룻밤을 쉬고 가서 콩치거기 팥찌거기 죽인 만정이 있었습니다. 죽은 망정 먹고 가서 받아서 고마울 손 세대기야 급팔기를 의실까 북간도다 수수밭에 아들 찾아나는까지 굉장히 좀 슬프고 슬펐을 겁니다. 양우정을 우리 하만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양우정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1907년생이었는데 하만면 북촌 출신이고 본명은 창준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하만 초등학교 백년사를 쓰면서 양우정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양창준이 양우정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대구 고등학교 4학년 때 반일운동으로 제적이 됩니다. 와세다대학 전문부 경영학과에 또 다니다 또 대학을 가고 하만에서 신간의 활동과 공산주의에 가담합니다. 1931년 국내 공작위 사건 및 반지의 동맹 사건에 연루돼 4년간 서대문 행무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카퍼 중앙위원회에서 이때 조금 처음에 어렵게 가다가 너무 좀 자익 쪽이 되다 보니 그저 반동적 편집으로 제명이 되게 됩니다. 1936년 경남 문학청년 동맹 사건을 1년간 또 재복역을 하고 9일 잡지 높이에 잠시 간접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보면 이때 이원수 선생이 양산 출신인데 마산 그 당시 마산 공립상업학교인데 마산 상고죠. 거의 졸업하고 1926년도에 고향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게 일제 소학교 교과서에 등재되었다는데 이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또 1926년도 조금 이원수 선생보다 빠르게 일례의 삼토끼가 발표가 됩니다. 어린이 잡지 좀 밑에 좀 나옵니다. 1931년 이제 하만금융조합 입사하게 되는 것은 양우정 선생이 스카우트에서 많이 힘을 써가지고 이런 참 훌륭한 똑똑한 문학이 하만에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만금융조합 입사를 했습니다. 1900 이원수 선생은 35년 카프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한 이 당시 문인들이 하만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게 이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연철, 김문주, 한갑수, 재상무 이런 사람들이 근거가 되고 이원수도 10개월 수감하고 나영철은 2년 복역 정도로 됩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마산 상고 체류 졸업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철은 공산당에 가담을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거에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로는 독립이 더 먼저였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좀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저게 고향의 봄을 발표하고 26년도 발표하고 밑에 보면 최순애 선생이 그 1년 먼저 발표합니다. 오빠 생각을 25년도 발표하고 이 고향의 봄과 오빠 생각이 시를 해가지고 서로가 편지를 주고 받게가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나이가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원역에서 만나게 됐는데 아무리 기다리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날 이용수 선생은 잡혀가 이제 감옥으로 갔어. 그럼 소식도 그 몇 달 후에 이제 감옥에 간 걸 알고 그 최순애 선생은 수원에서 아주 좀 살림이 우연한 거로 그 당시는 가수원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용수 선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다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뭐 결혼해야 하는데 자기 오빠 최영주랑 분하고 오빠가 두 분인데 그 적극적 동생을 편을 들어줘가지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출간해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빠 생각은 이때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요즘 뭐 다 초등학생도 그 노래 보면 다 트로트 것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릴 때도 라디오 이런 노래가 많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뭐 이거 흐름 없이 말할 수가 없고 그 뭐 요즘 어린 때부터 트로트 배우고 나이가 들면 우리 나이 되면 동요를 많이 부르는 게 안 좋겠나 바빠하고 아주 이러는 거죠. 이 보면은 이 여름이거든요. 1절은 뜸벅뜸벅 뜸벅새 논에서 울고 뻑뻑뻑뻑뻑뻑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가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여름 이거 보면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깃들깃들 깃들함이 습이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지면 이 12살 소녀가 생깁니다. 그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오빠 생각은 이게 최순애 선생이 이제 작사를 했고 작곡은 박태준 선생이 했는데 박태준 선생 그 당시에 그 뭐 물론 시가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 곡을 붙입니다만은 대구 그 개성중학교 음악선생 하다가 그냥 막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연세대학 음대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많은 작곡을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더 이거 밑에 클릭하면 되나? 되네.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면 못 넘어가죠. 유튜브로 들어도 안 되나? 유튜브. 안 되면 안 넘어가죠. 그 2010대 저 노래 나올 때 실제 말 타고 다녔어요. 예. 말 타고 다녔어요, 오빠가. 말 타고 부유한 줄은 유튜브로. 조선시대도 서울 가려면 버스 타고 가지 말 타고 가지 않아요. 그때는 버스도 없고 열차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안 되면 넘어가죠. 스마트폰으로 들어도 되는데. 말이 아니고 철마 아니야? 철마 타고 서울 가시. 오빠 생각 하면 나오지. 저희 어릴 때 네. 라디오 들 때는 이게 간혹 들리고 뭐 이래 했습니다. 또 뭐 가끔 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뭐 동료는 아예 학교에서 뭐 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칠 필요도 없었으니까. 네, 지금도 25년 전에는. 아니, 1910년도 하나 문인들도 다 기차 타고 서울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국마산에서 군부까지가 1922년도 착공해가 23년도 완공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밑에 뭐 고향의 봄도 이제 올려놨는데 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빠 생각 치면 나올 텐데. 그냥 넘어야지. 핸드폰에서 음원 찾으면 오빠 생각 나올 거야. 오빠 생각 그 나오네.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어릴 때 늘 들었던 노래인데 이제 올해 옛날 생각하고 이런 네. 거에 맞습니다. 오랜 소리가 나. 소리가 안 나오네. 오빠 생각나. 그냥 유튜브로 들으세요. 마이크만 갖다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크만 갖다. 좋다. 오케이. 와, 좋다. 이게 1925년 11월로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겁니다. 밑에 저게 고향의 봄도 올려놨는데 잘 작동이 안 되고 물론 작사는 유은수 선생님 하셨고 작곡은 유명한 홍남파 선생님 하셨는데 홍남파 선생님이 원래 세브란스 여전을 조금 다니다가 음악에 빠져가지고 학교 뭐 자퇴해버리고 음악 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일제에 침입이 돼가지고 곤욕을 온갖 곤욕을 다 당하고 이랬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 오해도 있고 너무 가혹하게 갖다 대니까 자기가 그 시대에 안 살았다 해가지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연님도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덕순 아까 말한 이석선 양과는 절친한 문덕순 선생님 친구였고 또 두 분이 가장 존경했던 분입니다. 이 한만면 봉성 출신이고 보성중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제일 처음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 하면은 그 신사참배에 좀 거부하다가 문제가 문제학생이 찍혔는데 결정적으로 퇴교로 당하는 것을 시를 썼는데 그 보면은 나의 얼굴을 말랐다 식민지의 땅처럼 내가 요 고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먼저 학교를 못 다니고 퇴교로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동학교로 이 보성중학교 중동학교가 이게 민족학교인데 또 중동학교 가서도 퇴교로 당하는 건 이 일제를 비판한 거를
일기장의 친구가 일기장에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도 일기장 검사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학교 학년. 그게 문제가 돼가 또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재중학교도 이때 아마 5년 뒤였습니다. 가가지고 졸업 때 동인지 아로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데 한글로 썼다. 이 한글로 시집을 발행한 데가 경찰서 중학생이 뭐 한 두 달 몰려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안자 대부분 이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일본을 유학하는데 뭐 윤동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창시개명하고 일본으로 가고 대부분 정기용이니 뭐 거의 다 뭐 일본으로 간 일본은 나 일본을 싫다 해가지고 이제 만주 할빈대학을 갔다가 그 한 1년 다니다가 아마 춥고 학교도 아마 학교도 응하니 외학교는 막또 내려와가지고 해화전문학교에 현동국대학 이쪽 이제 그 동국대학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조선어로 신낭송대 준비하다가 이때 이제 낭송대하고 또 이게 웅변대를 조선어로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맞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서 불려가지고 구류를 한 2달 살다가 자퇴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하만의 그 조진재 선생하고 조진재 선생이 절친한 친구가 정태용 선생이라고 뭐 진주 출신 유명한 시인하고 같이 갔다가 조현우 선생님 대학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제 좀 유명인사가 된 게 조지훈 선생은 졸업하고 고려대학 국문학과 가서 교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에 또 내려오고 그 진주에 이제 이또 친한 친구들이 누군 조진대하고 강학중하고 조현영 선생은 한만초등학교 21회다 동창들입니다. 그 당시에 한 학교에 한 클래스가 있었는데 한 6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3명이 이제 글을 쓰고 이랬습니다. 이 조진대 선생하고 전태용 선생하고 진주 농고 아마 같은 친구고 이래가지고 조현영 선생은 진주 사람하고 일찍이 좀 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진주 농고에 전태용 선생이 있었고 우리 선배들로 설창수, 이경순 이런 분들이 이제 진주 농고 선배들이고 이분들하고 일찍부터 좀 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내려와가지고 지난 사람들이 이제 통영의 김창욱 선생이라고 이분은 1920년생으로 조현영 선생하고 동갑이라서 또 더 질척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영 선생이 하만에 오면은 인사만 하고 주로 어디 오냐고 뭐 이석 선생 이제 댁에 주로 이제 그 유학이 되는데 이석 선생의 해고에 의하면 이 김창욱 선생하고 조현영 선생이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잠은 못 자고 그다음에 근무에 지장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것들 그 책에서 봤습니다. 김성우, 어령의 이정호라는 분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어령 지금 업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일제 때 경성공립중학교, 그 경기고등학교 그 전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경성고등학교인데 경기고등학교, 경성공립중학교 이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령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나중에 일본 게이오 대학 출신입니다. 글도 쓰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다솔사의 김동기 등과 교류 민문학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철을 피하기 위해 조연회는 득천 연예인으로 창시 개명을 하고 직룡을 피하기 위해 면서기를 하면서 동양의 항수를 동양지강에 발표하고 아시아 공론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도 이거를 다 몇 번 읽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친일로 된 건 뭐냐면은 영국이 인도에 너무나 비참하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해를 하고 식민지하게 해서 또 미국은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 주장은 그 반미 반영 요즘 말로 하면 반미 반영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친일로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에 내려가지고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하만에 거주하던 구소연 이원수 등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원수 선생은 조현영 선생과 9살 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작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구소연이라는 인물은 이분은 일본 중앙대 법대 출신이었는데 이 나라가 새 나라가 생기면은 이 법만 가지고 안 되고 경제학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자기는 명치대학 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이분이 절친한 친구가 거창에 가면 가북에 전소연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일본 중앙대 법대 동창이고 우리가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더라도 똑같은 선생 밑에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자기는 명치대학을 가고 전사국 선생은 중앙대학에서 경제학을 또 다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공산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왕족보다 더한 거라 이게 회의도 안 하고 제멋대로 뭐 김상영이니 이주환이 이런 사람들이 명령만 하지 저는 이게 뭐 회의를 거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회의를 열어라 하다가지고 100명이 회의파가 돼가지고 결국 탄핵을 하게 되고 네, 특히 이제 이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량 영은영 선생이 가장 믿는 젊은 신진 세력이 그 소행과 거창의 전사옥 선생인데 다 불행하게 됩니다. 이 구소연 선생 아들이 3명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아마 체행된 거로 막 이게 다 행방불명인데 그렇게 돼 있고 전사옥도 굉장히 불행하게 또 그렇게 세상 끝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당시에 구소연 선생의 이제 같은 중앙대학 법대 출신이 함안 군수가 있었거든요. 그 김용대랑 경주 출신인데 서로 사상 이런 거 잘 안 맞아도 같은 대학 동문이랑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을 서로가 연년 중에 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영은수 선생 댁에서 주로 많이 만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조연현, 구소연, 영은수가 영수 선생 댁에서 만나가지고 나라 이런 스름도 이야기하고 밤에 또 술도 마시고 뭐 노래도 한 번 부르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 강국이 되니까 조현현 선생이 제일 먼저 듣고 뛰어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울었던 분이 이영수였어요. 이 당시에 또 함안에 누가 있었나 뭐 최정희라는 분이 있었는데 소설가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한경도 단천 출생이고 순명여고로 졸업해가지고 일본 여학으로 된 것도 알려져 있고 함안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남편은 뭐 김동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서울 가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조현현 선생이 일찍이 작곡을 하거든요. 한갑교육 지나자 14살 최정희 선생보다 아래인데 한국문예협에서 조연의 문학상을 만드니까 이분이 뭐 운영위원장도 맡아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분 두 딸이 또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인데 현대문학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최정희 선생을 가장 연모했던 분이 시인 이상희였습니다. 연설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저 밑에 저 보낸 연설 하나는 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 또 보면 최정희 선생 두 딸이 이상문학상을 받거든요. 이상은 최정희 선생을 뭐 연모해가지고 연설을 많이 보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연설을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지금 편지를 받아서나 어쩐지 당신이 내게 준 글이라고는 좀 읽기도 좀 힘듭니다. 옛날 문법이라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 발서 두 번째입니다. 그 한 번이 내 시골에 있던 때입니다. 쭉 내려가지고 나는 당신 앞에 지나친 신경질이었는지 모르나 아무튼 점점 당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확실히 알아서 그 이상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걸음이 말할 수 없이 거전하고 외롭습니다. 그야말로 모연한 시애길을 혼자 걸으면서 나는 별 미구도 까닭도 없이 자꾸 눈물이 쏟아지려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연설을 많이 보냈는데 다 딸들이 정해내 재정이 선생님 찢어버렸다 하는데 이게 어쩌다 어디 책소에 있는 거를 둘째 딸이 유품 정리하다가 얘 넣어가지고 이 문단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이 편지였습니다. 이게 2014년도 아마 문단에 좀 센세이션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46년 양우정은 현대일보 평화일보를 창간합니다. 양우정은 다시 48년도는 영자신문 유니온 타임스를 창간합니다. 이분이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당시 함안 문인들을 보면 조정대, 강학중은 함안초등학교 11회 그리고 구제원 29회, 조기수도 28회인가 그렇고 19회고 그런데 여기 갑자기 홍구범이라는 분이 툭 튀어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홍구범이 중정도 중원 사람이고 이 월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청주 쪽에서 문인들이 아마 이 문학 이 문학 이런 걸 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만에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지 저도 아직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학행은 조연보다 10년 후배인데 굉장히 입지 전향적인 사람인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교장도 하고 그 시험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리고 거제 군수도 하고 전라북도 옥구 군수도 하고 부산에 가서 구청장도 6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은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 그 바쁜 중에 수필집을 내걸냅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 탐구를 결성하고 문학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학경은 진도에서 발행하는 영문집 이런 데 하고 몇 군데 또 단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9년을 보면은 조연현이 서울로 이제 가서 문예지랑 잡지를 창간하는데 최초로 이제 신인 추천제에 많은 문의를 발굴하게 됩니다. 여기 편집장과 그 주관을 맡았고 정말 이 사람들 쟁쟁한 문단에서는 쟁쟁한 분들인데 전봉건, 이행기 아마 진주 고향인 사람은 잘 아실 것 같는데 영남예술제에서 지금은 개천예술제를 하는데 원래 개천예술제 1회부터 한 10회가 영남예술제라 이래 했을 겁니다. 그에 장원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게 문예지 추천을 받았던 분이고 황금찬 우리 김재순 선생님도 오셨는데 황금찬 추천 맞죠? 예, 황금찬 있고 천상병은 함안에 보면 양에서 탁 넘어가면 오른쪽에 대티고개 놓는데 경계선에 보면 저도 그 2번 가봤습니다. 좀 이 마산문인의 패나 이런 데서 좀 하다못해 이게 표지석이를 하나 세워주면 좋겠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행정부 역사는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하만인 같은 거 저도 나서봐가지고 여기 표지석이를 하나 씌워져 가겠는데 행정부에 좀 다루고 이래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용학도 대단한 작가고 제일남 씨는 신문사 언론인으로서 많은 활동도 했고 작품도 남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952년 보면은 진주에서는 보면 조진대, 이경순, 설창수 3인이 시집 생명구로 공동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을 이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됩니까? 요 되네. 이분이 조연현 씨고 요 문덕수 선생, 이석 선생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라고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속초에 강의가 아직 조연현 선생 강의 때 이제 고향 후배들하고 이래 지금 사진이고 이분은 인물이 좀 잘생기죠. 아까 말한 양우정 선생입니다. 이게 이제 반만에서 제일 이 당시에 대부분 한문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신시 방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한문학자들이 하만은 허성계 문인들 한 100명 정도 있어요. 허성계 문인 한두 사람도 한데 100명이 있었으니 대단한 전체 제자들이 한 500명 되는 하만 출신들은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산 문인들하고 지금 여기가 조현현 선생이고 요 박경리 선생 이거 2분 중에 한 분이 김춘수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석 선생이고 이분이 아마 전태용 같기도 하고 이 문덕 선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조현현 선생 현대문학 주관할 때 박경리 선생 이제 삼천포가 박재산 선생이 현대문학 편집장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요거는 진주에 아까 조진재 성이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생 진주 농고 동창이고 다 나이는 한 살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찍 조현현 선생도 60 개운능이가 돌아가셨는데 이분 60 50 몇 살 때 돌아가시자 조현현 선생이 유고집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김구영 선생인데 경주 출신인가 그럴 겁니다. 아주 좀 특이한 인물인데 나이는 조현현 선생보다 한 2살 아래고 한 3살 정도 되거든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 대구고공도 그랬을 겁니다.
졸업하자마자 징집 안 나가려고 이게 동학산 가가지고 사서상경 뭐 노장 다 들고 가지고 평생 절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해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삼국지 하면은 지금 뭐 함석영 삼국지 정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뭐 읽었는데 저는 박경화 삼국지를 제일 먼저 읽었고 그 앞에 보니까 한용운 선생도 삼국지를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기 보면 열국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한 800년 중 나라 역사를 썼는데 그 많은 일화들이 나오고 우리 그 사자성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삼국지는 보면 이 자꾸 인물이 전쟁터가 바뀌고 인물이 그 뭐니까 뭐 이러기가 쉬운데 열국지는 한 800년 동안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도 또 최근에 한번 읽었는데 정말 열국지가 이분이 번역한 열국지가 정말로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 젊은 나이 한 40대 정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열국지는 이 김구영 번역은 말고는 아직도 지금 논 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좀 괴물 같다는 사람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 가가지고 이원수 선생, 조현현 선생, 요는 소설가 김지연, 이분이 뭐 설창수 선생 같습니다. 이건 이경수 선생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서울에 있을 때 조현현 선생이고, 여기가 아까 말한 천년님 같던 최정희 선생. 1953년도 보면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 정국원이라는 사람이 간첩으로 몰리게 됩니다. 뭐 그런 실제로 북한을 좀 동조했던 그런 게 기사로 보면 확실히 나와 있고 이때 연합신문 편집국장이었는데 이 사장은 양우정이었고 그 자기 신문사 편집국장이 간첩으로 몰렸으니까 이거 뭐 신문 뭐 빼다박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일제 때 아사히 신문 기자 활동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또 뭐 대단한 지식인형 같은데 간첩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앞으로 우리가 좀 부학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951년 1월달에 조현현이 현대문학 장관과 함께 주관이 됩니다. 현대문학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굵직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된 이 순수 문학이 돼가지고 좀 조금 이 사상적인 건 안 실어주고 이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면은 이 남정현의 편지가 65년 동안 뭐 전국의 문학계에 큰 이 금열이 이게 이 남정현의 편지 때문에 일어난 결정적으로 나온 게 3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5월달에 북한 중요한 그 기간지에 그대로 실리는 바람에 중앙정보부서의 남정현 행사가 와가지고 공문하고 완전히 뭐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박경리 토지도 현대문학에서 일부가 현대문학에서 이제 2부 3부는 또 다른 매체에서 발표가 됩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도 그 앞부분은 현대문학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현대문학상은 지금 위상문학상, 동인문학상과 함께 3대 문학상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석이 1955년 1월달에 현대문학이 나오고 그해 6월달에 이제 고향 후배 이제 이석이 하초 중님이 이제 청라 유치원을 추천으로 1회 추천이 되고 7월 후에 봉천화가 유치원 추천으로 청라 유치원 추천으로 한국 등단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과 협회 회원이 됩니다. 문덕수 선생도 한국 전쟁 장교로 참화를 목견한 뒤 문학의 뜻을 두고 이 시기고 침묵으로 현대문학 희우를 추천을 됩니다. 그 6월달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석 선생도 그 다음에 3회 추천이 있는 보니까 1월 후에 3회 추천을 완료를 하고 마지막에는 박두진 선생이 추천을 했고 문덕수 선생 시하서 3월에 바람 속에서 현대문학 6월에 청라 유치원 전료를 하게 됩니다. (1959년도) 보면은 이제 주문돈이라는 사람이 간만에 가야 사람인데 한국 일보 신춘문예 시 꽃과 의미로 당선이 됩니다. 이분은
아까 말한 이석 선생이 고등학교 제자입니다. 62년도에 이제 이석 선생이 35세 때 마산 문인협회 초대 회장을 하게 됩니다. 이석 선생은 보면은 프로필을 잠깐 보면은 진주 사범학교 출신이고 23세 때 이제 이 마산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하고 그 교사 때 이제 윤재근, 강태준, 이재하 이런 분들이 제자들입니다. 29세에 현대문화 추천 완료를 했네요. 보니까 부산여대 교수를 하고 부산여대 부산여자 전문대문에 창작과 교사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 어디 교사를 갔냐면 서울 경기여고 교사를 했습니다. 할때 원래 이석 선생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아들이 사업하다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 시기에 서울 가고 경기여고 교사할 때는 어려웠는데 문덕수 선생 댁에서 오랫동안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가 부인도 있고 아들 자식들이 있는데 그 같이 아버지 친구와 같이 했는데 그 참 무난하게 잘 지내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그냥 나기 하루 소주 한 병 정도 같이 나누어 마시던 이런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석 선생이 서울 가서 경기고 교사를 할 때 우연히 이래 가르쳤던 분이 조혜년 선생 딸이 막내 딸이 여기 경기고를 다니고 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문덕수 선생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중등학교 교원자기를 하고 통영고등학교 잠시 근무하다가 마산 상고가 교사를 했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요 같은 신문학에 보면은 1965년 원래 이 신문학이 현대문학 자매지였는데 65년도에 이제 혹시 틀리면 이상우 선생님 수정해 주실 것 같은데 신문학 65년도 생겨가지고 현대문학 자매지였는데 이때 이제 자매제 조현현 선생이 거의 주관하다가 이제 이 부모 편집장으로 맡깁니다. 이 자네가 이 편집장 좀 맡아 주게 돼가지고 이 편집장 이 신문학 출신들이 보면 홍신선 동국대 교수라든지 그 전에 여기 없이 강연했던 양왕용 교수도 이 신문학 출신이고 고창수, 양채영, 이상계 또 좀 유명한 이상우 선생님도 신문학을 했죠. 네, 신문학을 했고 여기 보면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문덕수 선생이고 81년도입니다. 이 김동리 선생, 절친한 친구 이석. 이거는 이제 이석 선생의 제자 윤재근 선생, 한양대학교 교수다고 나중에 학장도 하고 이랍니다. 이 문덕수 선생이고 김동리 선생하고 잘 지냈더라고. 이 조경이라고 작년에 하마문인협회 우리 이제 문학경영 강화도로 갔거든요. 강화도 가면 이번에 이제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기화 선생, 문덕수 선생의 부인입니다. (1966년) 보면은 하만에 또 다시 한 이영호 선생이라고 아동문학가 한참 그전 한 10년은 다 안 됩니다만 후배 문덕수 선생이 후배인데 경향신문에 토끼로 당선되고 그에 이제 베네수와 누렁이라는 동화책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해에 이수익 선생은 양민 주서 출신인데 서울신문 신춘문예 하만에서 2명이 신춘문예를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수익 선생은 서울대 영어교육과 출신인데 지금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의 남가자동에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 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우리 글을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서로 통화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활동을 참 많이 했고 누구하고 많이 친했느냐 하면은 함양 출신의 허영자 선생 그리고 거창의 신달자 또 저기 의사 출신의 허만 그분하고 이리 특히 좀 잘 지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69년도에 보면 이수익의 첫 시집 우랑상송이 발행됩니다. 이 우랑상송은 노래도도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1970년 조현현성의 3일 문화상을 받게 되는데 3일 문화재단에서 주게 되는데 이게 친일파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혀 뭐 그것도 안 해보고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다 검증을 하고 해주는데 이 고향에서는 뭐 친일받아고 조연의 말만 하면 친일받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문덕수 선생은 월간 신문학의 주관이 됩니다. 그 신문학을 보면은 8월에 71년 8월에 현대문학의 장애지로 창간되었는데 그 앞에 창간 당시로부터 실질적인 선파역을 한 문덕수 시인이 이때부터 주관을 맡았다고 발행인이 됩니다. 그래서 74년도에는 뭐 한양지 사건으로 문인 간첩당 사건인데 이게 뭐 중앙정보부에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때 됐던 분이 유호철, 김우종, 김원영, 장뱅이, 정을뱅 등이 투옥됩니다. 이런 무죄와 석방운동을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76년도 시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우종 선생이 하만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 5월달에 2011년 5월달인가 이래가지고 저 하만 악양 횟집에서 만나 밤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성현님도 우리 조연의 성경을 친일이 거의 있다고 본다.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희대학 교수로 했습니다. 1973년도에 보면은 조연은 한국문인회비 이사장이 당선됩니다. 경남 출신으로 한국문인회비 이사장 한 분이 하만의 조연현 성경하고 작년에 한참 좀 후배의 항 무슨 성경이다 하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외자인데 황명? 황명. 예예예 그래요. 예. 75년도 이제 조연현 성이 한국문인회회의 이사장에 당선되고 이제 고향에 이제 문덕수 선생 앞에는 뭐 나이도 어리고 조금 그렇고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선하면서 문덕수 선생을 한국문인회회 부이사장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75년도에 보면 이영호는 신춘문예 당선자 토끼가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이 됩니다. 66년도 신춘문예 작품입니다. 문덕수 선생이 이제 좀 대표적인 시가 뒤에도 두 개가 붙어 있던데 세 개가 이 꽃가가 많이 알려지가 있는데 누가 혹시 낭송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한수 좀 선생님 좀 한번 들려주시랍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앞에 나가서 읽겠습니다. 눈이 나빠서요. 꽃과 언어, 문덕수. 언어는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된다. 언어는 소리하듯이 찍힌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쓰러진다. 꽃의 둘레에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닥한 거저도 어떤 언어는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 꿀벌이 된다. 좀 시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1976년도) 조연현 선생은 현대문학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게 현대문학이 나온 것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김비호 사장님이라고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김강수 씨가 이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나중에는 아마 이 조연현 선생이 당신은 해라 이래가지고 사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래엔인가 하는 그게 아마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아마 지금 이름 미래엔인가 예. 1977년도 조연현 전기 일꾼이 나오고 이때 이제 이규정이라는 분이 신문학 신문학 이제 문덕수 선생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제가 이규정 선생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멀미로 소설로 등단하게 됩니다. 이규정 선생도 이게 마산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고 그 제자가 지금
아동문학과로 많이 알려진 공계동 선생이라고 작년에 우리 한마문학상 심사도 했고 또 그분의 작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몇 번 실리고 아동문학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1979년도 보면은 조현현 선생은 문인협회 이사장 세 번에 당선됩니다. 79년도 아까 말한 공계동 선생이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당선되고 동시적 꽃밭에는 꽃구름 꽃비가 내리고 이 작품으로 세종 아동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1년도 보면 조현현 선생은 문인협회 이사장으로 네 번째 당선되고 이 동경에서 뇌졸중으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1981년도 이 문덕수 선생은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을 하게 됩니다. 1982년도 거인과 추장으로 이영호 선생이 대한민국 문학상 우수상 수상하게 됩니다.陈학경 선생이 보니까 이제 수필집을 4개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985년도에 조현술 선생이 군북명 출신인데 경향신문 신춘문예 동아로 당선됩니다. 이영호 선생은 한국아동문학가 협회 회장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수 선생이 이승을 해가지고 이원수 선생하고 이영호 선생하고 정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24살 36년생이고 11년 한 25세 정도 되겠네요. 거의 참 대선배님으로 선생으로 이름 모시고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생이 그 당시 공모전에 상금을 받았는데 집을 한 채 살 정도 정도로 계획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가만히 있어가 안 되고 서울 올라가 활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용수 선생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용수 선생이 이사를 해야 될 행편이고 서울의 사당동에 집이 있는데 고민을 하니까 그럼 내 집으로 오게 내 거 사가지고 자기는 이사를 하고 이용호 선생은 이용수 선생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영호 선생은 이원수 선생의 전기 소설을 쓰게 됩니다. 1987년도 이수익은 제32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고 1988년도에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장에 이영호 선생이 재선을 하게 됩니다. 이수익은 시집 그리고 너를 위하여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영호 선생하고 대구 김무정 회장하고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또 안 좋은 쪽에서는 세계는 좁고 할 일도 없다. 자꾸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80몇 세더라고. 물론 대구에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책을 찍었고 제가 알기로는 고려만 1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많이 알려졌고 김무정 회장의 전기이기 때문에 작가가 누군지 한참 후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영호 선생의 대필 작가라는 아니 아주 대필로 한 거죠. 대필 작가. 네, 대필 작가. 1990년도 한국문인협회 문인협회가 창립대회를 하게 됩니다. 경남에서 활동 많이 하는 회장은 홍진기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사무장은 조현주 선생님이 하셨고 이때 이제 90년도에 공계동 선생은 이주홍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문덕수 선생이 1991년도에 대한민국 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문덕수 선생 1992년도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회장을 했고 이영호 선생은 아동문학과 이영호 선생은 방정학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94년도에 보면은 문덕수 선생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95년도에는 이수익 선생의 시집 푸른 추억의 밤으로 제7회 정기용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1997년도 이영호 선생이
사단법인 어린이 문화진흥회 회장, 대한민국 5 문학상 수상, 남미문학상 본상 수상을 하게 되고, 조백무 선생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조백무 선생은 문덕수 선생의 제자이고 또 조인현 선생의 대학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전문자가 또 나오게 되는데 1999년도에 정경민 소설집 염소를 모는 여자로 제29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오면 문덕수 선생이 청남문학계 회장에 선임되었고 2001년도에는 이수익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했고 조지현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 쭉 보면 문덕수 선생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 문덕수 선생은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영호 선생이 한국문학상을 수상했고 홍제동 선생은 지금 작년 고안면에 가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집 베리 보고 싶은 날은 세계당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이영호 선생은 홀가문학 편집 주관이 됩니다. 2004년도 하만 문인협의 출향문인 조명사업으로 계신 하만이 낳은 문덕수 시인 해가지고 장신대 이상호 교수님이 오셔가 주제발표도 하고 됐습니다. 2006년도는 공제동 동시집 보물찾기로 방정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7년도 문덕수 제7회 청남문학상을 받았고 이수익 선생은 공초문학상, 육사시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경민은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2008년도 이수익 선생이 이행기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금도 굉장히 많더라고. 2천만 원인가고. 그래서 이행기 선생도 조인현 선생하고 많은 인연이 있고 또 이 결혼을 조인현 선생이 중매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어린 고모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하만하고는 많은 또 인연이 있습니다. 누가 이 낙하 이거 좀 한번 좀 시낭송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 김재선 선생님. 김재선 선생님이 이게 진낭송 지도도 오래 좀 전부터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 한번 앞에 나오겠습니다. 방금에 TV 한 번에 커지면 참 좋겠어 생각합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김재선 선생님 1970년 후반에 등단하신 굉장히 일찍 등단하셨고 황금찬 선생 추천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학교 교직에 오래 계셨고 또 시낭송 지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9년도 문덕수 선생의 시집 우체부가 6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영호 선생은 제26회 한국 불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도 들어오면 배한봉 시인이 현대시 작품상을 받았고 2011년도 홍진기 선생은 조연의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정경민 소설가는 강백마을로 제56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2011년도 11월 26일 날 석재 조연의 우리 심포지엄을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인현 선생 사모님이고 허영자 시인, 조백무 시인, 그리고 재원 선생 보이고, 그리고 조현수 선생도 보이고, 홍진기 선생 보이고, 강희원 선생님도 보이고, 성춘보 이분은 홍기삼 동국대 총장했던 국문학과 조현수 선생 제자고, 저도 나중에 보면 김병수 선생도 보이고 그런데 보니까. 주 회장님 어디 우리는 제가 사진을 찍은 상식입니다 그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찍사를 제가 아마 문인에 한 10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제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도) 배한봉 시인이 시집 복사꽃 아래 천년으로 서울문학상을 수상했고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우포너고 학세가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는 이영호 선생이 사단법인 어린이 문화진흥회 명예회장을 취임했고 2012년도에는 이달균 시인이 중앙시조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등장합니다. 2014년도 조백무 시인은 녹색문학상을 수상하고 2016년 이혜선 시인은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정경민 소설가가 현진금 문학상을 받게 되고 2019년도 내려오면 이남순 시인이 제7회 여성시조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달균 시인은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혜선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에 선임되기도 합니다. 2011년도 배한봉 시인이 서울문학 이거는 했고 문인 2020년도에 이제 강창민 시인이 제15회 박두진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해에 문덕수 선생이 작년 92세로 타계하게 됩니다. 하만에는 보면은 이때 남정기에 보면은 문덕수 선생이 활동하는 조금 앞부분하고 조금 뒤에 앞부분에 보면은 크게 좀 나눠집니다. 보면 주로 한문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백규, 조정규, 이중규, 조경규, 조열 이런 분들은 한천융도 해가지고 한문학을 거의 다 대부분이 성제허전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 성제허전이 기원남인의 근기남인이 돼야 돼. 근기남인의 바톤 그걸 받는데 남명 교식을 해가지고 김해 부사로 올 때 거기 가서 내려가지고 하만에는 한 100명 정도가 내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주 이런 데도 한 20명, 많은 데가 한 20몇 명이 됐는데 하만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제도권 한문학자들은 성낙훈이라는 분이 있었고 이재호라는 분이 있었고 성낙훈이라는 분은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경북대학에서는 전설적인 교수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문 들은 거 전화번호고 그리고 한문 방언은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생도 위에 서당 중심하는 이 한천제라 있는데 그 가서 공부도 했지만은 제도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산대학 교수로 했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책 난제 번역하기 어려운 책은 이 이재호 선생이 많이 번역했습니다. 성낙훈과 이재호 두 분이. 성낙훈 선생을 번역한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넣고 했는 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인왕산 호랑이는 성계총화가 용계총화 맞습니다. 용계총화 이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연에는 문학 잡지인 현대문학과 대학교단에서 문덕수는 시문학과 대학교단에서 한국문단에 큰 족적을 남겼고 그 외에 이석, 이영호, 이규정, 조백무 등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한만을 정도로 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